R 기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레이와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레이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매트릭스와 동일하지만, 즉 매트릭스, 벡터가 1차원, 매트릭스가 2차원이라면 어레이는 2차원 이상, 3차원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2차원까지는 매트릭스가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레이는 매트릭스입니다. 다만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차원이 높아질 때 그때는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매트릭스가 계속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4차원이라면 매트릭스가 반복된 것이 반복된 형식이죠. 차원이 높아지면 아주 복잡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어레이 타입으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예컨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의 개수가 각각의 디멘션, 차원으로서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레이와 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원을 높이는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래서 어레이는 상대적으로는 매트릭스나 벡터에 비해서는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본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어레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이 화면으로 와보시면은요. 어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레이 어레이 명령을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벡터 값을 줘도 됩니다만 편의상 시퀀스 값을 주도록 하죠. 그래 놓고 차원을 지정할 때 이 경우에는 다시 또 벡터를 이용합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R에서는 개수가 여러 개 반복될 때는 이 부분을 벡터를 이용해서 지정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에서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할 때는 항상 벡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부터 36까지 36개라면 물론 개수는 맞아야겠죠. 1이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36이 나올 테니까 4바이 3바이 3, 즉 4바이 3의 매트릭스가 3번 반복된다,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출력해 보면 첫 번째 매트릭스, 두 번째 매트릭스, 세 번째 매트릭스이고요. 각각 순서가 컬럼 와이즈로 쭉 진행되면서 입력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인덱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시면 지금 그 세 개의 차원 중에 제일 아래 차원 에서 첫 번째 그 매트릭스가 되죠. 또는 이렇게 주시면은요. 그러면 보시기 좋게 확장을 시켜 보시면 원래 X가 있고요. 이 부분이 원래 X 어레이입니다. 그런데 1, 컴마로 주었을 경우에 지금 1, 13, 25 첫 번째로, 그 다음에 5, 17, 29, 즉 각 반복되는 매트릭스의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첫 번째 로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차례차례 엮어서 보여준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소 헷갈릴 수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나름대로 R에서의 어레이의 규칙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급한 대로 사실 R에서는 이 어레이 타입이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벡터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고, 어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R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들, 예컨대 C나 이런 데서 별도로 어레이를 잡아서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레이가 필요한 경우는 예컨대 공학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레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어서 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시면 슬라이드로 잠깐 볼까요? 리스트는 앞에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드가 있었고 데이터 스트럭처에는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었죠. 그 리스트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서로 관련지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것들의 목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사실은 기존의 그런 질서 있는 그 활용이라기보다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묶어 나갈 때 이럴 때 사용됩니다. 자, 이 또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면 실습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 역시 생성할 때는 리스트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어떤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직접 입력시키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u가 2이고 v가 예컨대 abc라고 하죠. 그리고 x를 만들어서 그 x를 출력해 보면 u는 2이고 v는 abc이고 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관련 없는 것들, 전혀 별개의 것들이지만 이걸 묶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리스트는 사실은 과연 뭐였을까 의문을 가질만 하죠. 하지만 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R에서는 리스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그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데이터 명령을 보면 여기 예제 데이터가 잔뜩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일이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흔히들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만, 나일 데이터를 보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고요. 1871년부터 1970년까지 100년 동안에 프리퀀시 1을 주면 연간 데이터입니다. 매년에 나일강의 유속, 강의 속도, 흐름의 속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100년의 통계 데이터이고요. 헬프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일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100년치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칠 때 이것에 우리가 전에 봤었죠. 히스트 명령을 주고 나일을 주면, 그러면 나일강의 유속 100년 데이터가 이 구간별로 유속이 어떤 구간일 때 몇 번이었다. 예컨대 800부터 900 단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속이 800부터 900 사이인 것이 약 25회가 있었네요. 100년 사이에. 등등의 데이터이죠. 이때 이렇게 히스트 명령을 주면 바로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지만, 만약에 어떤 변수에다가 히스트 명령을 적용시켜서 수행을 시키면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컨대 그림을 리프레시한 다음에요, 수행을 시켜도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결과값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에 HN이라는 곳에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HN을 보면, HN에 저장된 값들을 보면 breaks, counts, density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break는 구간이 400부터 500, 500부터 600 각각의 구간 값이고요. 각 구간에 해당되는 해당 빈도수입니다. 400부터 500이 1회, 500부터 600이 0회 등등이죠. 그 그림이 옆에 표현되어 있고요. density는 그래서 이것들을 백분율로 할 때 밀도,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구간의 중위값들, 그 다음에 x축의 name, 그 다음에 과연 이 구간이 일정한 구간 값이냐, 그리고 이것의 클래스, 타입은 무엇이냐, 히스토그램이다 등등의 것이죠. 이것들이 여기 보시면 달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히스토그램이라는 스트럭처로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 함수를 적용시킨 함수 결과값이 리스트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스트럭처를 볼 때에도 각 항목들이요. 데이터 타입을 볼 때 예컨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벡터 타입 같은 것들을 놓고 또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들을 놓고 스트럭처로 봤을 때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각각 이들 항목들. 그래서 서로 이질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예컨대 hn이라는 함수를 hist라는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함수 결과값은 break라는 결과값, count라는 결과값 각각의 서로 일적인 결과값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리스트로 엮어 나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리스트는 서로 이질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 많은 경우에 아주 복잡한 함수를 수행시켰을 때 나오는 온갖 다양한 결과값들을 리스트로 묶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트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어떤 벡터 값을 놓고 그 다음에 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막 화살표와 모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놓고요. 뭐 어떤 것을 놓지 상관이 없지만 이래 놓고 이것들을 리스트로 묶어서 저장하면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 연결되죠. 그리고 이때에는 x라는 리스트 값에 두 번째 인덱스를 주면 두 번째 항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x에 이거 역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 개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꺽쇠가루를 두 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예컨대 여기 지금 만들어진 x라는 리스트에다가 달러를 주고 이렇게 수행시키시면 x를 보면 원래 있던 리스트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죠. 리스트는 달러를 표시해서 나머지 항목도 원래 달러였었죠. 이 달러로 표시해서 계속 추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들은 따로 우리가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위 값으로만 나왔지만 만약에 이름을 지정해 줬다면 이름이 나왔었을 거고요. 예컨대 hn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죠. 또는 스트럭처 경우에 이름이 주어진 경우였고 이름을 주어지지 않고 리스트로 주었다면 순위 값으로만 나오고 여기에 달러를 통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계속 연결시켜주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추가시킬 수가 있죠. 이 리스트 부분은 워낙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경우에 복잡한 패키지나 또는 복잡한 함수 결과, 모델링의 결과값들을 서로 엮어나갈 때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같은 걸 만들 때도 리스트의 기능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리스트라는 것 서로 관련 없는 것이지만 서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변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스트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어레이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